속초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양양 물치 해변입니다. 이젠 양양의 흔한 풍경이 된 서핑. 10여 년 전부터 양양의 이름을 알린 것이 서핑인데요. 그 명소 중 한 곳이 이곳 물치죠. 그래서 동해안의 여느 해변과는 다른 풍경이 눈에 띕니다. 젊음의 거리 같아. 이런 가게들이. 저 보이시나요? 양양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서핑샵. 제가 이 지명수배를 하면서 방앗간도 가보고 또 세탁소도 가보고 구멍가게도 가보고 이런 곳은 많이 가봤는데 서핑샵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바닷가 온 기념으로 오늘은 이곳 서핑샵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지요. 저희도 기대가 됩니다. 물치 해변에 자리한 아담한 서핑샵. 양양의 오늘을 대표하는 상점이자 풍경일 텐데요. 과연 이곳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마침 가게 안에선 무언가 부지런히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기존의 지명수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죠. 그래서인지 궁금증이 더욱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지금 이게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내일이면은 큰 파도가 올 것 같아서 예. 큰 파도 타기 전에 저희 미끄러지지 말라고 왁스라는 거를 보드 위에 바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예, 요즘 이제 이 양양이 네. 이게 어떤 뭐 서핑에 이렇게 성지로 이렇게 떠오르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왜 그렇게 그렇게 됐을까요? 우선 동해안 지역이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가깝다 보니까 예. 많은 인파가 몰리기에 좋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지형이 좋아서 수심이 얕고 평준화가 오래돼 있기 때문에 좋은 파도가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가을철부터 겨울까지가 진짜 서핑의 계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가을에서 겨울이. 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 서핑은 하면은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여기 계신 선생님은 조금 저는 이제 서핑 하는 게 아니라 이 예. 해수욕장 총괄을 맡고 있는 운영위원장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우연장님이시구나. 나는 혹시 아버님이신가 했었는데. 잘 됐네요. 그럼 우연장님. 이제 이곳 그 물치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뭐 이게 서핑이 뭐 이런 거가 활성화되고 한 거는 오래되지는 안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옛날에 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이렇게 이런 젊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생활하고 이런 거 보시면은 좀 소감이 어떠세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거죠.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활성화 시켜준다는 게 또 그렇죠. 요즘 젊은 애들이 또 빠르잖아요. 뭐든지 정보라든가 모든 게 빠르다 보니까 예. 이 친구들이 왔을 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젊은 왔을 분들이 때 그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예 일로 퇴근을 하라. 퇴근을 해서 이제 지역 주민으로 하면서 해라.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거니까 저를 또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마을에 마을 든든하지요. 예, 많아지고 그러면은 마을도 활기도 더 넘치고. 지금 농어촌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므로 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는 거고. 예. 그래서 항상 고마워해요, 저도요. 자식 같은데 진짜 고마워하고 있고. 그래요. 1960년대 물치 해변의 모습입니다. 바다가 주는 작은 선물에 그저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들. 파도와 맞닿은 집처럼 그 시절의 삶은 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5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마을도 바다도 참 많은 것이 바뀌었죠. 물치리의 변화는 또 다른 곳에서도 확인되는데요. 양양과 속초의 경계인 쌍천.
설악산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동해로 흘러들며 속초의 식수원이 되고 있는 생명수기도 하죠. 여기가 이제 쌍천이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물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예전에는 여기가 좀 어땠나요? 예전에는 물이 많아서 우리 요 다리 위에서 다이빙을 했어요, 여기서. 아, 그래요? 다이빙할 정도였어요. 예. 다이빙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생태계가 파악이 되다 보니까 지금 못 하잖아요, 전부 다. 물 자체가 그러진 않잖아요. 예. 물이 철철 넘쳐 흘렀어요, 여기가. 아, 저 위에 가면 이제 떡값수가 있어요. 작은 떡값수가 있고 큰 떡값수가 있어요. 떡값수? 네, 떡값수라는 데 있어요. 저 이제 요 산이 턱으로 해가지고 떡값수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왜 떡값수라고 이름이 그거는 저희 붙였을까요? 옛날 유래된 말이라서 그게 예. 문헌을 찾아봤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깨끗했어요. 깨끗해가지고 여기서 노름에 있잖아요. 여름에 추워서 못 있어요. 아. 그 그늘 밑에가 아. 저 설악산 내려오는 물 있잖아요. 비선대 쪽에 내려오는 물, 바람. 그 물치라는 그 이 지명이 어떤 물과 이렇게 관련된 보면은 이제 물치랑 한문으로 표하면 거의 삼수변이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삼수변이랑 물이라는 것 뜻이거든. 네? 그래서 옛날 어떤 보면은 검은 물이 흘러서 이루어졌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물치라는 그 지명이 생겼다는 그게 있거든요. 강산 위에서 흐르는 물 때문에 그 물치가 이렇게 검은 물이 있어가지고. 아, 광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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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 있었다 그러고. 예. 저기 보이는 저 건물이 예. 외형치예요. 아, 외형치구나. 외형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이는 호텔이 그 대포항입니다. 예, 예. 그리고 요 바로 보이는 항구가 내물치. 옛날 그래서 여기는 내물치고 이 물치는 외물치라고 칭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내물치는 네. 좀 안쪽에 있고 네, 예. 외물치는 바깥쪽에 네,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뜻이었겠죠. 실제 물치 앞바다는 유난히 검은 빛을 띠고 있습니다. 검은 물에서 유래됐다는 물치리의 지명 유래.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제가 듣기로는 예. 물치 마을 양옆으로 예. 쌍천과 물치천이 흐르는 안에 있다. 또 뒤에는 설악산 기슭이 있어서 거기에 위치해 있는 동네라고 해서 물치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1919년) 지도입니다. 위로는 쌍천, 아래로는 물치천이 흐르는 한가운데 마을이 형성돼 물이 풍부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검은 물이 흐르거나 마을이 두 하천 사이에 있거나 물치리의 지명은 물과 관련이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물치리의 지명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유래가 전해져 오고 있죠. 조선시대의 대학자 우암 송시열. 하지만 예송 논쟁으로 인해 권력 다툼에서 밀려났고 유배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시열이 함경도 덕원에서 거제도로 유배지를 옮겨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을 떠난 지 얼마 안 돼 발길이 닿은 곳은 한 자그마한 고을. 그 순간 벼랑간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요란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불현듯 옛일이 떠올랐지요. 1659년 효종 임금의 갑작스러운 서거 후 왕비인 인선왕후가 성하하게 되자 효정의 계모인 자의 대비가 상복을 착용하는 기간을 놓고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상복을 얼마나 입으시는 게 맞는 일이겠소? 대왕 대비께서는 마땅히 1년간 상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라고 생각한 송시열은 사대부의 예를 따랐습니다. 선왕께서는 차남이므로 대왕 대비께서는 상복을 9개월만 입으시면 됩니다. 결국 왕권 강화를 주장한 남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서인은 패하게 됩니다. 바람은 세차게 불었고 굵은 빗방울이 내리쳤습니다. 그는 비를 피할 만한 곳을 찾았지요. 그러던 중 정립이라는 자가 그를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집을 살펴보던 송시열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맙니다. 집의 기둥에는 식구가 붙어 있었는데 시의 아랫부분이 거꾸로 쓰여 있었던 것이죠. 저게 무엇인가? 예, 지난해 이름 모를 나그네가 쓰고 간 것입니다.
송시열은 식구를 천천히 살펴보며 입을 떼었습니다. 삼전시호의 인계신이라. 시를 다 읽은 송시열은 상념에 젖었습니다. 그 시는 좌중이 모여 담소할 때 항상 말 조심하라는 뜻을 담고 있었죠. 누가 쓴 시인지는 알 길이 없었으나 유배지로 떠나고 있는 그의 처지를 예견한 것만 같은 글이었습니다. 다음 날 어김없이 비는 내리쳤습니다. 마치 그의 유배길을 애통해하는 것 같은 비는 좀처럼 그치지 않았고 폭우가 내리치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송시열은 물에 잠긴 마을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물치촌이구나 이곳은. 그런데 송시열이 그 말을 한순간 도무지 그칠 것 같지 않은 비가 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이 마을을 물치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물치 마을에 적혀 있던 한시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잘난 척하는 뽕나무와 거북이가 그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는 고사성어를 빗대어 말 조심하라는 내용의 한시 신상구. 한시가 붙어있던 곳은 물치마을에서도 택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치리 안쪽의 평범한 농촌마을. 유배길에서 송시열 선생에게 큰 울림을 전한 이곳을 주민들은 택말 또는 안말로도 부르고 있는데요. 이곳은 왜 택말이란 지명을 얻게 됐을까요? 택말이란 지명과 관련 있는 비석입니다. 이 비석의 주인공은 물제 유해일 선생. 택말은 그가 살았던 마을이라 해서 지어진 지명인데요. 유해일 선생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유해일 선생님은 그 조선 후기에 학자로 학행과 그 효행이 대단히 뛰어났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조선 그 시기에 와서 학자로서 이런 이제 일을 하다가 그 당쟁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그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바로 이곳에서 은거 잠시 머물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 이제 후손들이 여기다 비를 세워서 그분의 학행과 효행을 추모하며 기리게 된 비가 바로 유호비입니다. 1689년 승정원 일기입니다. 유해일 선생을 빙고를 관리하는 담당자로 임명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 효행을 기록한 문헌입니다. 유해일 선생의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상구 한시를 그가 지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분명한 건 당쟁이 싫어 물치에 은거했고 마을 지명을 자신의 호로 사용한 건 확실해 보입니다.